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백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Years War in Korea. 자, 이 백년 전쟁이라는 영화는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죽이기를 목표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신동아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왜곡해서 친일파를 몰고 사진을 합성해서 플레이보이로 비하를 했다. 이게 이제 이종 기자가 2013년에 이제 올린 기사인데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 유가족들이 세운 4.9 통일평화재단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은 그들이 주장하듯 진실한 역사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세력을 친일파로 규정하기에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냈다. 친일이란 좁은 시간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했는지 추적했다. 자,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민족문제연구소, 이게 민문연이라 줄여서 얘기합니다. 4.9 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100년 전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 저도 이거 봤습니다. 자, 이 100년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19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10년대까지 100년을 가리키는 거죠. 주 내용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에 친일파를 비롯한 식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외세 영합하는 세력과 자주 독립을 하자는 세력이 싸우고 있다. 결국 외세 영합하는 세력은 이제 보수 우파고 자주 독립하자는 건 이제 좌파, 친북 좌파들이겠죠. 100년 전쟁은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조직인 언더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놓고 벌인 사고체론, 사회 구성체 논쟁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 운동권은 마르크스 레닌의 순수 공산주의를 따르는 세력과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인 주체 사상을 따르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PD고, 주체 사상이 이제 내셔널리즘, NL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순수 공산주의를 하자는 세력은 민중민주주의, PD를 강조하고, 주체 사상을 따르자는 일파는 남조선 해방을 뜻하는 민족해방, 내셔널 레버레이션을 앞세운다. 민중민주주의파는 민민투로 약칭되는 반파쇼 민족민주주의 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주체사상 신봉파는 자민투로 약칭되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민민투는 정치적으로 한국은 전통적인 식민지가 아닌 새로운 식민지 단계에 와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독점 재벌을 만들어 끌고 나가는 자본주의라며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약칭 신식국 독자론을 내놨다. 자민투는 한국은 여전히 해방시켜야 하는 식민지이고 반쯤 자본주의했다며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약칭 식반자론을 제시했다. 이게 다 이제 운동권들이 이제 북한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론을 전이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인혁당 재건이와 사고재단. 이 양측이 자기 판단을 관철하기에 사상투쟁을 벌인 것이 바로 사고체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 것은 식반자론을 내세운 주사파 NL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NL 계열이 대부분 대학에서 총학생회를 장악해 한국 대학의 운동권은 주사파 일색이 됐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7년 주체사상을 만든 황정엽이 망명해서 김일성식 주체사상의 허구를 증언함으로써 주사파는 몰락했고, 덩달아 대학운동권 세력도 힘을 잃었다. 이래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 했던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죠. 민문연은 1948년 친일파 척결을 위해서 국회가 만든 반민특위의 정신을 계승해서 친일파 연구를 하다가 1989년 타계한 임종국 씨의 유지를 잇자며 1991년에 만든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유래한다. 이 연구소는 2009년 친일 임명사전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죠. 현재 소장 3대 소장은 문화평론가라 불리는 임한영 씨인데,
그는 1979년에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다. 임준열이 본명인 그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박헌영과 같은 헌영을 필명으로 사용하다가 필명이 더 알려진 경우다. 사하구 통일평화재단은 1914년 인혁당 재건이 2차 인혁당 사건과 맥이 닿는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검거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인혁당 관계자들이 출소해서 경락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인혁당을 재건했으며 1914년 중앙정보부가 검거한 서울대생 중심의 운동권 조직 민청학년을 배후 조정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골자다. 경락연구회가 과연 인혁당 재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 법원은 인혁당을 재건한 조직이 실제한 것에 주목해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한 18시간 뒤인 다음 날 바로 형을 집행해서 사법살인을 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은 과거사법을 만들어 과거 공안 사건을 재조사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2005년 이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의 청구로 열린 재심 2007년에서 법원은 고문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인정하고 과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개인별로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의 총액은 수백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이 이 보상금 일부를 기금으로 8명이 처형된 4월 9일을 기려 만든 것이 사구통일평화재단이다. 자, 민문연은 이 재단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스타일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유튜브에서 밝혔다. 자, 이게 19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간 사고체 논쟁 개념도인데요. 자, 이게 마르크스와 왼쪽에 보니까 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상이 대립이 됐고,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민민투, PD, 민중민주주의, 신식국 독자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일성 주체상은 자민투, NL, 민족개방, 신반자론, 그래서 지금 주사파라고 하죠. 지금도 국회에 많은 이 당시에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현재 야당 민주당에서 하고 있죠. 자, 없는 사실로 만든 역사공작. 두 번째, 민문연은 이승만, 박정희는 각 2편, 전두환, 노무현은 각 1편씩 모두 6편의 백년전쟁을 각 5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소재로 각 1편씩만 내놨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친일파 연구를 했던 그 임종국 씨인데요. 자, 민문연이 백년전쟁을 새로운 스타일의 역사 다큐멘터리로 규정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민문연 스타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민문연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역사관을 토대로 사고체 논쟁 같은 것을 해보자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다큐는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 신념은 좌파 우파로 나뉘더라도 역사 인식만큼은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 백년전쟁은 사실을 토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가? 민족문제를 다루겠다는 민문연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역사 다큐를 만들었다면 그 조직의 본연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사실과 허위사실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민족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공작이다. 단순한 실수와 다르다. 1차 인혁당이 실존했다고 증언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서 그렇지 인혁당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순수한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다. 재미를 위한 유튜브 특유의 희화와 비틀기, 단순화를 할 수 있지만 역사 다큐라고 한 만큼 백년전쟁은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두 편의 백년전쟁을 보면서 민문연의 역사의식을 따져보기로 한다. 이승만을 다룬 두 얼굴의 이하 두 얼굴은 이승만을 친일파와 파렴치범으로 규정한다. 이승만을 친일파로 규정한 근거는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광복 후 친일파 척결에 반대했고, 둘째, 일제 때 다른 독립운동가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을 박사학위를 억지로 받아내고 여성과 놀기 좋아하는 바람둥이로 묘사해서 이승만의 도덕성에 일격을 가했다. 두 얼굴이 주장하는 이승만은 친일파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자.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에 대해서는 만인 만색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1919년 그는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승만이 친일파라고? 자, 박정희처럼 쿠데타로 권력은 잡은 것도 아닌데 왜 그가 대통령에 추대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3.1운동 9년 전인 1910년 이승만은 미국 프린스턴 대에서 국제정책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에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도 매년 1명에서 3명의 박사만 배출했기에 박사는 매우 드문 존재였다. 박사가 된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미국인들은 박사인 그를 인정했다. 3.1운동 후 국내에서 생겨난 여러 임시정부도 그를 인정했다. 13도 대표가 모여 만든 국내 임정 한성정부는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지금의 대통령과 비슷한 집정관 총재로 추대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상하이 임정은 그를 국무총리로 추대했다. 여타 임정도 이승만을 주요 보직에 추대했다. 그 상하이 임정이 여타 임정을 통합하여 대통령제로 바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에 추대했다.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면 독립의 기운이 펄펄 끓던 시절 상하이 임정을 비롯한 여러 임정에서 그를 핵심적인 지위에 추대할 수 있었을까?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면 그를 추대한 여러 임정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재헌 의원들도 친일파였다는 굴레를 벗기 어렵다. 196명이 투표한 재헌의회에서 무려 180표, 91.8%가 이승만에게 쏟아졌다. 김구는 13표, 서재필은 1표였다. 1949년 1월 8일 연도회견에서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다는 별개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라고 밀어붙였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준 미국이 그렇게 권해도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요. 나치 독일까지 동원. 그런데도 두 얼굴은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세프 괴벨스를 이용해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만드는 공작을 한다. 호맹랑한 것으로 사실을 바꿨으니 공작이다. 두 얼굴은 이승만을 말하는 거죠. 괴벨스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자동적으로 세 부류가 된다. 한쪽은 저항세력, 이게 레지스탕스고요. 다른 쪽은 협력자, 콜라보레이터, 그리고 그 사이에 머뭇거리는 대중, 메시스, 대중이 있다. 그 좌우 사이에 대중, 중간에 낀 대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을 하여금 자신들의 온갖 부가 약탈되는 것을 참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대중이 레지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이 침략하자 조선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독립운동과 친일 민족 반역자, 그 사이에 대다수의 민족이 있었다.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땅과 쌀과 이름과 말, 언어, 심지어 그들을 전쟁에 동원해서 생명까지 빼앗았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 세력은 해외로 나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했다. 라며 이승만을 콜라보로 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승만을 바로 친일파로 모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한국에 온 미군정 세력은 친일파를 앞세워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라고 우회한다. 미군정 세력이 친일파를 앞세웠다는 대목도 찬찬히 살펴보자. 미국은 핵무기까지 써가며 일본과 치열하게 싸워 한국에 들어왔다. 그럼 미국이 친일파를 썼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은요, 저는요, 정판사 위패 사건과 대구